오늘은 2025년 12월 11일입니다. 청주시에 있는 청주 지부 사무실에 와 있고요. 오늘은 인터뷰 대상자로 DS3HYF 어중수 OM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중수 OM님.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와 콜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에 사는 함정호씨 양수공파 31세손이며 호출고 DS3HYF 어중수입니다. 예, 어머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2호 인터뷰 대상자가 되셨는데요. 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겨울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고 다행히 오늘은 좀 포근한 날씨인데요. 어머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반갑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마추어 무선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아마추어 무선을 입문하시게 된 계기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예. 중학교 때인가 누님이 펜타라는 잡지를 읽어보라고 이렇게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추어 무선 소개 글이 있었고요. 거기서 제일 처음 아마추어 무선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사회에 나와서 그 삼성전자 서브센터에서 이제 수리를 하면서 아마추어 무선을 더 깊이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DS3 EEA 조성기 OM님으로부터 많이 또 받고, 그리고 또 그 전에 HL3 PSR 박철호 OM님하고 DS3Q 그분 뒤에 콜사인 생각이 안 나세요. 홍경표 OM님 두 분 덕분에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삼성전자 수업센터에서 또 한번 단체로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시험을 볼 때 그 전에 강습을 받았죠. 저도 강습을 받고 몇 개인지는 까먹었네요. 그 강습을 받고 응시자가 100명이 넘으면 시험 고사장을 유치할 수 있는 이렇게 그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러 대전으로 안 가고 청주 대성여상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따고 이제 그 해 3월 달에 이제 개국 신청을 해서 그때 호출부가 처음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해라는 게 이제 1999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이 나오고 3월 달에 자격증이 나오고 허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3월 달에 첫 호출부를 받고, 그 1999년 9월까지 중간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죠. 그래서 그냥 9월달에 중간검사 받지 뭐 하고 기다렸는데, 그게 6월달에 그 적합성 판정 받은 무전기에 한해서는 중간검사를 면제한다는 또 새로운 법규가 생겨나서 중간검사 없이 바로 6월달에 정식 허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2025년 올해가 거의 한 26년 정도 아마추어 무선을 한 셈이신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그 첫 교신을 하셨던 기억도 나셨을 텐데요. 그 혹시 첫 교신에 관한 그 기억이 나시는지, 그다음에 첫 교신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그 추억이나 뭐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교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중공검사 받기 전에 이건 뭐 다 지난 얘기니까요. 유씨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유씨가 아니라 중공검사 받기 전에는 정식 허가가 아니고 가허가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측정하기 위해서 잠깐 키 잡는 건 허용이 됐는데 정식 교신을 하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런 거 이런 거 모르니까 DS3 AZS님께서 복명동에 같이 계셨었거든요. 사무실이 복명동 그 복명주공 1단지 그 근처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키를 내셨는데 제가 응답을 해갖고 교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해상에서 아직 중공검사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교신은 안 된다고 빨리 종료해야 된다고 해서 종료를 했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 첫 교신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아마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재미있는 기억으로 갖고 계시네요. 그 입문하실 때 혹시 뭐 장비나 용어 뭐 또 여러 가지 비용들도 들 텐데 입문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뭐 자격 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자격은 저도 이제 강습 받기 전에는 세 과목을 한 번 봤었어요. 계령 공고 가서. 근데 확실히 과락이라는 제도가 자격증 취득하는데 상당한 그 언덕이라고 할까요?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한 번 보고 그냥 있다가 강습회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강습을 받고 그러고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지금의 DS3HYF라는 코를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뭐 장비도 어려웠죠. 장비도 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워낙 고가였으니까 이게 다른 분들도 뭐 고가이지만 제 입장에서도 많이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야에스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FT11R이라는 핸디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호출보 생각이 안 난다는 홍경표 OM님이 저한테 그거를 양도를 해주셔갖고 좀 싸게 양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창 개국하기 전에 그걸로 많이 듣고 다녔습니다. 저 개국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145메가 밴드에서 많이 교신이 했던 시절이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들을 수가 없지만 뭐 90년대는 많이들 교신을 하셔갖고 뭐 이렇게 많이 들을 기회가 많았죠. 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 아마추어 무선을 의원님이 하시기 전하고 하신 이후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삶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무선 하기 전에 사는 어떤 형태나 생활 방법, 생각들하고 아마추어 무선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 어떤 뭐 변화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성격이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요.
그전에는 뭐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가 성격 탓인지 몰라도 그런 게 좀 많이 적었었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 무선이라는 거가 얘기를 안 하면 또 할 수가 없는 취미이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첫 교신할 때 아까 AZS님과의 컨택 때는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있었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뭔 말을 해야 될지, 뭔 말을 했는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신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막혔었죠, 처음에는. 근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을 하는 요령을 터득한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요령을 많이 터득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을 더 많이, 이렇게 교신하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뭐,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래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자신감도 좀 생겨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말 잘하는 분들 어차피 말을 잘하니까,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아마추어 무술을 하면, 뭐, 근데 그 사람이 시작을 했더라도, 그 본래 성격대로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여기 아마추어 무선이라는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말을 안 할 순 없으니까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말을 자꾸 하면 말하는 솜씨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는 거는 제 자신이 그걸 느꼈으니까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거죠.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그런 쪽의 변화들을 좀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쪽의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엠님이 아마추어 무선을 하면서 각별히 뭐 어느 대역을 좋아한다든지 많이 쓴다든지 어떤 모드 쪽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는지 현재 운용하시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처음에는 VHF 밴드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장비를 UV 쪽으로 이제 관심이 생겨갖고 UV 쪽으로 뭐 모빌 장비 같은 거 이제 구입을 해갖고 받고 이렇게 UV로 확대됐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단파무전기를 구입을 해서 또 허가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단파는 거의 이제 수신 위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교신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모두도 뭐 거의 SSD 위주로 뭐 듣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뭐 저는 아마추어 무선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많이 뭐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냥 로컬에 계신 분들하고 주로 이제 또 청주시의 지역 중계망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또 중계기 위주로 교신도 많이 하고 뭐 저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OM님, HF OM님이 청주 지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평소에 감사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그 제가 본받아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그 운영하실 때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뭐 중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운영 형태에 있어서 교신 중에서 어떤 그 교신 매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중계기뿐만 아니라 일반 교신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운전을 할 때 나 위주의 운전을 하지 말고 너 위주의 운전을 하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죠. 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나 위주의 교신을 하지 말고 너 위주의 교신을 해서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신을 하면 뭐 언쟁 날 것도 없고 뭐 온해상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언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서로 칭찬하고 그러면 뭐 온해상에서 싸울 일도 없고 뭐 전 많이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뭐 평소 때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교신을 하자는 얘기를 가끔 하고요. 그리고 그 온해상에서 하지 말라는 그 단어, 뭐 욕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많죠. 그런 것만 안 해도 상당히 그 고급 취미로서의 그런 취미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일부 이제 좀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그런 걸 좀 망각하고 그런 안 써야 될 단어를 자꾸 쓰다 보면 자꾸 이제 그 품격이 낮아지는 그런 취미로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지금 우리 한국의 아마추어 무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추어 무선이 이제 그 뭐 늙어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전부 아무래도 실버 세대들이 좀 많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아마추어 무선의 특히 이제 한국 아마추어 무선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혹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제가 뭐 아마추어 무선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무선의 장래를 뭐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늙어간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못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홍보다운 홍보를 못하니까 젊은 들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회 박탈이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청주 지부에서 그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니까 이렇게 타지에서도 강습을 받으러 오는 결과도 오고, 물론 이제 몇몇 사람들에 의한 노력도 있고, 또 이 청주 지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력도 또 합쳐지고 해갖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 할지 뭐 이런 쪽을 활용해 갖고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청주지부에서는 지금 DX3 QKH님이 청주지부 HL0 EMG라는 아이디로 해갖고 인스타그램을 개설해갖고 홍보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HF님 얘기를 좀 많이 좀 듣고 싶고요. 그 운영하시면서 여태까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여태까지 내가 25년을 넘게 운영하면서 아마추어 무사하면서 좀 뭐 감동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기억에 좀 남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아마추어 무선을 잘했구나, 뭐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아마추어 무선을 하게 돼서 뭐 적십자 활동도 할 수 있었고, 또 상사랑 네트 활동도 할 수 있었고, 뭐 그랬죠. 뭐 상사랑 네트는 2005년도부터 제가 처음 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뭐 지금도 내내 이제 활동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적십자 재난대응봉사회라는 곳에 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페치님도 또 만나게 돼갖고 네, 그러게요. 좋은 인연을 맺었죠. 이런 기회도 이렇게 또 가질 수 있고, 또 이페치님으로부터 많은 또 이렇게 도움도 받고, 무전기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제 얘기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랬죠. 네. 그렇군요. 아니, 무슨 지나가다가 비상사태를 듣거나 뭐 이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혹시, 우리가 이제 비상 대응에서 그 다음에 또 HF님이 청취에서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라,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 누가 뭐 지나가다가 비상 하면서 그런 경험은 혹시 기억이 나시는 건 없으신지요? 그런 거는 없었는데, 며칠 전에, 밤에, 고속도로 상황을 알고 싶다고, 빅스트리마 5 TVR님이, 네네. 이렇게 몇 번 키를 잡으시더라고요. 청주 지역망에서. 네네. 근데 이제, 저도 뭐, 고속도로 상황을 집에 알 수 있는 상황이 못 돼갖고 망설였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시니까, 이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누구 잡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답답해갖고, 이제 컴퓨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검색을 하니까, 고속도로 교통 상황, 지도 나오는 사이트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교신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일단은 평택 쪽으로 가시다가 상황이 이제 눈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도로 상황도 미끄럽고, 그리고 차량 흐름도 정체되고, 서울로 갈수록 노란색이 많아지더라고요. 빨간색도 중간중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을 알려드렸더니 도움 많이 됐다고 하시면서 되돌아오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얼마 전의 일이라 네. 아주 선명하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원래 항목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질문들이 날아가서 아마 이 생각이 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나중에 인터뷰 한번 더 하시죠. 그러면은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추어 무선사들에게나 아니면 본인에게 10년 뒤에 본인의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있다면,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계획은 그렇게 뚜렷한 거는 없고요. 더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젊은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많은 홍보를 좀 잘해갖고,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갖고 기회를 못 얻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매체를 잘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인터뷰 자료는 유튜브에 박제가 돼서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 또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로 남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중서 의원님. 예, 뭐 제가 이런 보잘것없는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말솜씨가 없어서 말솜씨 좋아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뭐 말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셨습니다. 제 인터뷰를 듣고 아마추어 무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